아니 네이버에서 네네. 제 채널을 보더라고. 네이버에서 이런 거 좀 안 막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막으면 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실망하십니다, 사실. 사실 대표님이 저희 이제 임차인분 마케팅을 해주시고 나서 진짜 매출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근데. 아 그래요? 어깨를 좀 펴고 갑니다. 근데 못 드신다고. 이제 메뉴 설명에다가 카페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손님들의 니즈가 반영된 마케팅 방법이 되는 거네요. 그 정영수 대표님이 직접 쓴 전자책이 있어요, 플레이스. 그 전자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보고 네네. 이런 레퍼런스를 보고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케팅을 이렇게 하면 진짜 매출이 오르긴 오를까요? 오르죠, 당연히. 매출을 올리려고 마케팅을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마케팅이 중요한 건 아시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매출을 어떻게 올리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8개월 만에 100개 업체 정도 지금 네네. 마케팅을 했었고, 사실 뭐 이 안에는 저의 임차인이죠. 제 건물의 임차인분의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1,500만 원에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거기 타코 먹으러 갈 때 어깨를 좀 펴고 갑니다. 근데 못 드신다고. 근데 진짜 그 동네에서 네네. 아마 그 매장이 1등일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동네잖아요, 저희 동네니까. 네네네. 근데 1,500만 원, 5천만 원까지 올린 진짜 대단한 실력. 제가 진짜 진심으로 인정하는 매듭 마케팅의 정영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24년도에 통하는 마케팅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기로 오셨는데,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에 뭐 여러 번 나오시긴 했지만 요 카메라 보고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탱크커피라는 카페의 공동 대표이자 국내에서 가장 투명한 마케팅 회사 매듭컴퍼니의 대표 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저희 이제 임차인분 마케팅을 해주시고 나서 진짜 매출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그거에 좀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실제로 대표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딱 들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매장들이 없는 동네에서 매듭이 마케팅을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린 거지. 네, 근데 이게 서울 도심보다 지방에 저희가 똑같은 마케팅을 해도 네. 지방에 했을 때 효율이 좀 더 좋은 편이긴 해요. 저희 데이터적으로. 맞아. 네. 그리고 또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완전 번화가가 아닌 곳에서는 저는 마케팅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곳들이 약간 지방 상권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이 좀 나오지 않던가요? 상대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업체 수가 많이 적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기만 해도 이제 저희 가게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고 클릭률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뭐 한 100명이 넘는 자영업자분들하고 거의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지금 마케팅을 해주고 계신데, 그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을 올리는 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라서 매출이 오르려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F&B 업종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라면 플레이스 마케팅은 기본이죠, 사실. 기본. 그리고 추가로 뭐 인스타그램, 뭐 당근, 카카오 뭐 여러 채널을 활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 영상만 보고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스 활용법 3가지 전략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실 건지 한 개씩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이제 플레이스 인테리어입니다. 플레이스 인테리어 어떤 거죠? 그 인테리어라고 하면 이제 플레이스에 세팅되는 대표 사진, 메뉴 사진, 대표 영상. 뻔한 말 한다. 좀 뻔할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약간 체감이 잘 안 되는 느낌이라서. 네네.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를 한번 한 게 있는데 진행하는 업체에서 뭐 플레이스 최저가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뭐 정말 무수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가 서비스 세팅이나 키워드 최적화 작업을 하지 않고 사진만 바꿔서 트래픽이 바뀌는지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주 방문자 수가 360 정도 하는 업체였는데 일주일 뒤에 저희가 사진을 바꾸자마자 600으로 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진만 바꿨을 뿐인데 트래픽이 바뀌더라라는 거는 우리 가게의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2배 이상 차이 났다라는 거는 사진만 바꿔서도 그런 유입도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네요. 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사진 이후에 여러 작업들을 했다면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볼 수가 있었겠죠. 네, 요거를 또 사례로 저 설명을 드릴 건데 차차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표 사진입니다. 네, 대표 사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검색 시 노출되는 2장의 사진이 대표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 대표 사진에 대한 세팅을 잘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F&B 업종이라면 어떤 걸 판매하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좀 느낄 수 있고 간접 경험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세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진, 그냥 대표 사진 이렇게 세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뭐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업체 중에서 저희 가게가 클릭을 받아야 되는 업체잖아요. 네. 저희가 어떤 키워드 검색을 하면 플레이스 노출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 가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 2장의 사진이고 광고 포함 8개의 업체 중에서 저희 가게가 클릭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간과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쨌든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 대해서 뭐 내가 이번에 초밥을 먹을 거야 해서 어디 뭐 강남역 초밥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매장들 대표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반대로 금프로님 또 플레이스를 클릭할 때 물론 노출도 노출이지만 가장 먼저 가게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노출 순서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그 대표 사진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사진이 있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밥을 쳤는데 초밥이었고 그냥 생선회가 나왔거나 이러면은 클릭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가게 뭐 내부가 나온다거나 그렇죠. 좀 인테리어가 나온다거나. 네네. 저는 초밥이 나왔을 때 좀 더 많이 클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다른 플레이스 업체들 사진을 보면 판매하는 메뉴를 모아서 찍은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설정했던 경우가 많은데 거의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판매하는 메뉴를 모아서 떼샷이나 메뉴 모음컷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게에 이러한 메뉴들을 판매를 합니다. 라는 걸 보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거고 또 비주얼적으로 또 보기도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스파게티를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하면 스파게티가 이렇게 액션이 들어간 사진들 뭐 치즈 닭갈비를 판다 그럼 치즈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사진들 이런 것들을 세팅해두는 이유가 내가 이곳에 방문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간접 경험을 또 표출하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또 클릭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안 쓰고 찍은 사진들을 세팅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진들로는 사실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클릭률을 높일 수가 없죠. 사진까지 다 찍는 마케팅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 네, 저희가 직접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무료 메뉴가 중요하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무료 메뉴는 저희가 생각보다 플레이스 운영을 하시면서 이 메뉴 사진이 들어간 메뉴 탭을 방치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거기에 있어서 꼭 판매하는 결제를 하는 메뉴만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거를 저희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메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음식을 파는 곳인데 음식 말고 다른 게 거기 메뉴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금액은 어떻게 책정을 해요? 영원으로 설정을 하면 무료라고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후식으로 커피나 뭐 아이스크림 뭐 또는 음료수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메뉴를 이제 무료 메뉴로 등록을 해서 먼저 이제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죠. 야, 이건 좀 약간 색다르다. 그러니까 무료로 사실 주는 곳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이버 플레이스 메뉴 탭에 없는 곳들 거의 대다수인데 그렇죠. 그거까지 넣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가게를 방문하고 나서 보통 이제 카페를 가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고 카페를 가는데 저희 가게는 맛있는 스페셜티 원두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아이들 후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 두 개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 무료 메뉴를 아메리카노, 스페셜티 아메리카노로 등록을 해두고 이제 메뉴 설명에다가 카페 가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 꽉 막히신 분들은 그래도 카페 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매장들은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코다리집 어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코다리집 가지 말고 여기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커피를 준다는 거예요. 커피 먹는 공간이 따로 작게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손님들의 니즈가 반영된 마케팅 방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 방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플레이스 방문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게 되면서 방문 전환율도 높일 수 있고. 와, 그러면 그런 뭐 커피도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너무 좋겠다. 친절함 아 그렇죠. 이런 거 무료. 저희 가게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신선한 메뉴를 신선한 야채를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새벽에서 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뉴로 맞네. 이렇게 또 등록을 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네이버에서 이거 막으면 안 되는데 이런 팁을 자꾸 얘기하면 아니 네이버에서 네네. 제 채널 보더라고. 아 그러세요? 네. 네이버에서 이런 거 좀 안 막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막으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실망하십니다 사실. 그리고 근데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게 네네. 실제 메뉴를 대비해봐야 되잖아. 아. 네이버에 그렇게 또 인원이 많지 않아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메뉴 사진도 약 한 200장 정도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200장 중에서 4장의 사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사진. 이 4장의 사진은 홈탭에 먼저 노출이 되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구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사진이 쭉 뜨잖아요. 그래서 이 메뉴 사진에 대한 순서도 한번 따져보시고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약간 사진상으로 봤을 때 좀 먹음직스럽고 우리 네네. 매장의 시그니처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리고 아까 저희의 자랑 무료 메뉴 순서를 올려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세부적인 트래픽에도 영향이 있겠다. 왜냐하면 네. 어떤 키워드로 우리 플레이스에 들어오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메뉴들이 또 상위에 노출되면 훨씬 더 그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와 진짜 디테일하다. 그 방문자들에 대한 시선을 따라가야 결국 방문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 이런 시선을 꼭 따라서 플레이스 최적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좀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인데 그 다음에 또 영상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네네네. 사진 말고 그럼 영상을 넣어야 되냐 대표 그 메인 첫 사진에. 네네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희도 이제 뭐 지나간 업체들 대표 영상은 꼭 놓고 있는데 사진으로서 표현될 수 없는 부분을 좀 더 현실감 있게 간접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아, 여기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 여기 가면 이런 게 있다. 괜찮다라는 점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죠. 아까 이런 액션이 들어간 것들도 영상으로 좀 더 표현이 되면 뭐 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대표 영상이 예를 들어서 뭐 30초에서 한 60초 정도다 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또 저희 플레이스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럼 체류 시간이 또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이 영상이 그 네네. 매듭에서 만든 어떤 대표 영상인데 아 그렇죠. 사실 이런 역동성 있는 영상을 직접 만드시면 제일 좋긴 한데 네네. 이게 참 쉽지 않아. 그렇죠. 쉽지 않지만 이제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카메라 안에 음식을 가득 담아야 돼요. 아 네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보고 네네. 이런 레퍼런스를 보고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영수 대표님이 직접 쓴 전자책이 있어요. 플레이스 그 전자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책에 어떻게 촬영을 하면 좀 더 역동성 있게 잘 나오는지 색감이나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다 그 전자책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링크를 걸어 놨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그 전자책 보시고 좀 촬영 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예약 서비스라고. 네. 근데 예약 서비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예약 서비스 처음에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가게 매출과 직결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 너무 협소해서 테이블 2개밖에 없는데 굳이 네. 또는 우리 가게 너무 바빠서 예약 받을 시간이 없어 이런 것도 사실 다 예약 서비스 안에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제 활용을 해서 예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예약 세팅을 해보면 거의 모든 업체가 예약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약이 어떤 순서대로 들어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자, 내가 손님이야. 자, 예약을 설정을 해놨어. 네네. 그럼 제가 예약을 이렇게 딱 했어. 예약을 했어요. 네. 그럼 손님이 결제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매장에 가서 결제해요? 매장 가서 결제를 하게끔 해야죠. 아, 그러면 미리 결제할 수도 있고 매장 가서 네네. 결제할 수도 있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설정을 할 수 있죠. 사장님이. 네네. 그러면은 어떤 매장은 미리 결제하게끔 네네.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어떤 매장은 매장에 와서 결제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또 어떤 매장은 성금만 뭐 한 1, 2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럼 내가 결제를 했어. 알림이 가요 사장님한테? 알림이 갑니다. 플레이스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 어플로 이제 예약 현황을 관리할 수도 있고, 성금을 받는 경우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업종이 약간 미용실 업체, 저희 예약금 10,000원 먼저 결제하고 추가로 남은 것들을 하는데, 미용실 같은 경우는 보통 자르던 디자이너한테 방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미리 예약하고 제가 가기만 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은 내가 먹어보지도 못했어.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돈을 먼저 지불을 하고 예약을 해야 된다면 그 문턱이 높아지니까 먼저 일단 오셔서 결제하시라고 하고 시간대만 잡아서 예약을 받는 걸로. 그러면은 갑자기 막 예약하는 사람이 막 20명이 예약을 했어. 테이블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매장 현황에 맞게 이제 인원수나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그걸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군요. 이 시간대가 너무 바쁜데 예약이 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안 바쁜 시간대만 예약을 열어두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맞춰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약을 했는데 뭐 또 승인이 나야지 예약이 확정이 되거나 그렇게도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예약을 무조건 해야겠네. 왜냐면 사장님들이 걱정하는 게 예약이 갑자기 몰리거나 또 내가 막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예약이 되거나 또 예약했다가 자리 비워놨는데 돈도 결제 안 했는데 뭐 예약 바로 취소해버려. 막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 그거 컨트롤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모든 부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약금을 안 받지만 노쇼를 하셨다라는 것들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정말 이제 노쇼는 너무 힘들다 운영하기가.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예약금을 추가로 걸면 되니까. 그렇구나. 처음부터 해도 되고 한번 해보고 또 나중에 해도 되고 되게 편리하게 돼 있네요. 일단은 예약 탭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오늘 잠깐만요. 지금 앞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전자책도 주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 링크는 달아 놓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도 예약 상품이나 어떤 다른 것들도 다 했을 때 트래픽도 늘어나고 해서 어쨌든 상위 노출 되는 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은 또 2부에서 좀 한번 이어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부 또 금방 올라가니까 2부 영상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책 받으실 분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